안녕하세요. 마인드 성형외과 이강우입니다. 오늘은 구축코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좀 심한지 지금 현재 바로 염증이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연히 병원에 들르셨다가 근처 지나가다가 그냥 진료를 보신 케이스인데 몇 년 동안 그 상태를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를 만져보니까 막 여기가 꿀렁꿀렁해요. 꿀렁꿀렁하다는 거는 약간 고름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를 모르고 지내셨던 거죠. 근데 코를 살짝 열자마자 막 고름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면 토양이 좀 지저분하고 건강하지 않은데 새싹이 자라나기 어렵듯이 지저분한 바탕에서는 우리가 뭐 실리콘을 사용하든지 어떤 재료를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만약에 현재 염증이 있다 그러면 깨끗한 상태를 만들고 나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여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무조건 6개월을 기다렸어요. 모든 게 청소되고 이제 조직이 부드러운 시간을 기다렸다 가는 건데 요즘은 좀 그런 개념을 좀 적게 도입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너무 코가 많이 변형이 돼서 그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달에서 2달 이후에 그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달에서 3달째 코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거든요. 이제 모든 상처의 치유 과정의 섬유화라고 하는데 그 2달 동안, 한 달에서 2달 기간 동안 첫 번째 고형물 제거나 이 청소의 과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 경험상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축된 분들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이 그 영상 찍었던 황머리라는 분도 이제 만졌을 때 굉장히 돌처럼 단단했죠. 그래서 조직은 우리가 팽창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인체는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PRP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을 팽창시켜서 늘리는 작업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플라즈마 리치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혈장, 피에서 뽑은 혈장 성분의 여러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직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성장인자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조직을 계속 팽창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짧게는 1, 2개월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지 2주일, 어떨 때는 한 달을 간격으로 계속 팽창을 시키면 풍선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PRP 치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한 3번 정도 하시면 대개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하세요. 좀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좀 심한 구축이나 좀 굉장히 단단한 경우에는 뭐 4-5번 이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원리로 인해서 확실히 조직이 부드러워져요.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니까 굉장히 단단했던 코들도 회복을 하고 더 잘 교정될 수 있는 확률들을 되게 높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디까지 코가 짧아질지는 그 코스를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되게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정도까지 지냈나라고 싶을 정도로 짧아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당연히 초기에 느껴질 때 수술하는 게 훨씬 쉽고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말했지만 3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게 뼈랑 이 위쪽 조직들은 그런 염증에 강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내도 별로 손상이 없거든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연골에 영향을 미칠 때 하부 쪽으로 내려갈 때 모양이 되게 심하게 변형이 돼서 위쪽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좀 안전한 경우인 것 같고 이쪽에서 시작되는 염증이 그래서 좀 무섭고 빨리 좀 대처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정확히 밝혀주거나 연구된 바는 없어요. 근데 구축이 오기 쉬운 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코의 원리를 생각하면 좀 쉬운데 이제 CT상의 사진을 우리가 보면 해골을 이렇게 놨을 때 이 공간은 다 빈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골의 지지대가 약해서 코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움직이기 쉬운 코라면 뒤에서 당기면 확 밀리겠죠. 그러니까 늑연골을 이용해서 구조를 굉장히 앞으로 단단하게 만들면 뒤로 혹시 당기는 힘이 있더라도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아무래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버텨주면 다시 뒤로 당길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코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든다, 찌릿찌릿하다. 보통 근데 수술하시고 나서 감각이 좀 떨어졌다 회복할 때 찌릿찌릿한 감각을 좀 느끼시긴 하는데 구체적인 증상보다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옆 라인에서 내 코 정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코의 각도, 비중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 변곡점이 위로 올라갈수록 내 코가 짧아졌다고 인식하셔야 되고, 그럼 앞에서 콧구멍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라면 정면 옆모습을 찍어 놓으시면 아마 비교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성형지식 캐치, 마인드 캐치. 오늘은 구축코 재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구축코 재수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많이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